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셔왔습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경북대학교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내 이름은 조선인 군함도 미쓰비시 쿤카지마 사진전이 열립니다. 2023년 대구문화예술회관 올해의 작가상 수상자이신 이재갑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재갑입니다. 아유, 작가님 뵈서 영광입니다. 아이고. 오히려 제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본인 네.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대구에서 사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진으로 세상에 대한 어떤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일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사진으로 글로 혹은 텍스트, 이미지로 이렇게 작업하는 네. 사진가 이재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 작업하셨던 그런 네. 사진들을 보면은 역사의 질곡질곡을 이야기를 사진으로 꺼내시는 아주 이제 그런 작품들, 묵직한 어떤 그 사진들을 이제 찍어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 사진전을 연다고 제가 아까 소개를 드렸습니다. 11월 27일부터 이게 어떤 취지로 열리게 됐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 작업은 이제 그 일제 강점기 일본의 이제 강제징용 혹은 강제동원되었던 그 군함도 지역을 비롯한 일본의 각 지역에 이제 강제동원된 지역 그런 사람들에 대한 흔적하고 작업 이런 작업인데요. 주로 이제 그 이번에 하는 전시는 군함도 이제 관련해서 전시를 하는 겁니다. 군함도는 사실 그 이제 아주 인기리에 방영됐던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방문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영화 제작까지 이제 이루어졌었는데 작가님께서 그 영화 제작에도 큰 기여를 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거기도 일부 안내도 하고 자료도 이제 보내드리고 했죠. 그 방송에서 보여줬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줬던 군함도의 모습과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충격적이어서 그 아주 초라한 비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이제 고기국밥 하나 데워놓고 막 눈물을 흘렸던 그런 출연진들의 장면들이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보셨군요. 예. 작가님도 당연히 수도 없이 방문하셨죠. 그렇죠. 저도 갔었고 그 무명묘나 이런 데 가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어떤 현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작업하니까 아무래도 거기 주변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그걸 이제 이미지로 작업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사진에는 이렇게 사실은 찍히지만 진실이 안 찍혀요. 사실은 찍히나 진실은 찍히지 않는다. 사과는 찍히지만 아픈 사과는 찍히지 않는다고. 고통도 찍히지 않고 또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이런 것도 이미지화 되는 건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만들어내려면 이제 대상하고 공감도 물론 해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스스로가 이런 작업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작업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번 이제 그 경북대학교에서 하는 이 전시는 이제 송영우 선생하고 이제 박석준 대구 경북 결의하나 이제 운영위원장 이런 분들이 이제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된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금 아마 이렇게 좀 민감하긴 하지만 한일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하고 싶고 저는 또 사진으로 나름 이제 저항을 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어떤 시대의 불합리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대구 경북 결의하나가 아마 그런 걸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송영우 선생님하고 인연을 따지면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2005년도에 제가 뉴욕에서 이제 아시아에서 미군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시를 초대전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 각 지역에 미군이 주둔한 그 나라였죠. 일본도 있고 이런 필리핀도 있고 각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진으로 그런 작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미국 본토에서 한번 기획전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획전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때 참 적지 않은 돈을 이렇게 이제 그분들이 모금을 해서 이제 경비로 이렇게 쓰시라고 줬는데 참 그때 감동 그런 것보다 굉장히 하여튼 울컥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이 길이 그래도 틀린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어떤 사명감 같은 것도 느꼈고 물론 갔다 와서 제대로 제가 인사도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전시도 준비하게 됐고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감사하죠. 고맙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이제 국내 정세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게 참 그렇죠.
작년 뭐 원래 계속 이제 문제가 됐던 이제 한일 관계를 새로 한일 관계 새로운 뭐 시대를 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실이 계속 합니다만은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 사실은. 그렇겠죠. 이게 뭐 거의 뭐 굴욕에 가까운 그리고 그렇죠. 지금 이미 이제 강제동원이라든지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예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잊혀지게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있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뭐 화나기도 하고 제가 그 96년부터 지금 거의 이제 뭐 30년 가까이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는 그 하여튼 이거 연구 대상인데 뭐 그냥 일제 강점기 그것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사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영상하고 달라서 이제 이 파열음을 내거나 아니면 잘못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대한 어떤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불쏘시개 역할만 하면 되거든요. 그 예로 이제 군함도가 사실 저는 뭐 나가사키나 홋카이도나 뭐 오키나와나 어디를 다 갔지만 군함도를 작업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시대적으로 어떤 이런 흐름을 타면서 이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다는 그 뉴스가 한참 막 뜰 때 저는 그 전부터 작업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게 이렇게 탁 맞아 떨어진가 봐요. 그래서 원래 이런 사진 작업은 용각산이어야 돼요. 소리가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이 알려지는 순간 분명히 어떤 제재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2008년 뭐부터 사실은 거기 다녔지만 1년에 꼭 두세 번 뭐 많으면 4-5번도 갔단 말이에요. 물론 길게는 못 가도 짧게 하여튼 어떤 경비만 되면 무조건 갔다 왔었어요. 가는 배상만 있으면 혹은 비행기상만 있으면 갔었어요. 그 가서 이제 어쨌든 해결해서 되돌아오는 거는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어쨌든 그런 걸 보면 내가 본 현장에서 본 그것은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참 많았거든. 근데 이 한국에서 하는 이런 일본에 대한 어떤 이런 그 관계나 어떤 이런 걸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도와준 일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저는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을 안 만나요. 사람을 만나지. 그러니까 그 강제동원된 지역에 가보면 안내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제일 동포나 아니면 또 일본인 중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잘못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너무 빨리 확 끌었다가 다시 싹 사라져 버리는. 오히려 일본은 무섭다는 표현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준비를 오래 해요. 뭐 그건 우리가 역사적으로 들고 오랫동안 우리가 그걸 지켜봐서 아는데 그렇다면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대항이나 뭔가를 할 때는 우리 역시 그만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아주 논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모범 답안 내지는 어떤 이런 외항 조회문 이런 것들을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걸 제대로 진격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저는 뭐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 뭐 글 모든 것 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같이 움직여야지만이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이야기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어떤 데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이 전시가 결국 그런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마당물이 되거나 아니면 어쨌든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강제 동원된 사람들이 겪었던 그거는 정말 현장에 가보지 않거나 그 사람 직접 얘기를 듣지 않으면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간접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저도 될 수 있으면 그와 같이 이제 걷거나 아니면 뭐 땅속이나 탄광속이나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죠. 얼마 전에 이제 그게 군함도가 1010m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이제 태백에 있는 탄강에 화차를 타고 약 10분 10초. 그러니까 동안 화차가 내려가는 소리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중간에 이제 불이 번쩍하고 뭐 보이기도 하고 그걸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직접 탄을 캔 건 아니지만 그 탄을 캤을 때 그 심정이나 마음이 어떨까 이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탄광사진가 박병문이라는 사람인데 그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실제로 그 화차를 타고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공포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뭔가 섬찟한 게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냥 화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지만 실제로 그 탄 속에 있었던 사람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어떤 간접적인 경험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제대로 보상도 받은 것도 아니고
일부지만 어쨌든 그 명확한 뭐 사과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쨌든 이런 사진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마중물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더 감사한 거죠. 예. 그러니 이제 뭐 군함도 뭐 하시면서 뭐 다양한 뭐 이야기 명칭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섬이야말로 이 군국주의의 실체에 대한 아주 적나라한 참 단면인 것이 지하 그 깊은 갱도에는 식민지 사람들의 그 무지막지한 반인권적인 노동이 있고 그 위에는 아주 고급 호텔이 있고 일본 사람들이 향락을 즐기고 즐겁게 춤을 추는 공간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문화유산으로 만들겠다는 일본은 그 지하의 고통은 묻어버리고 위에 있는 화려함만 부각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그렇죠. 오래돼서 다 시커멓지만 그러니까 일본의 군국주의라는 것이 식민지 민중들을 발 아래 지하에 밟고 착취하면서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인간의 어떤 잔인성이 아니었을까. 일본은 어쨌든 역사를 잃어버린 나라, 잊어버린 나라 아니면 잃어버리고 싶은 나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드는데 오늘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또 제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 숙명 같은 거니까 뭐 그건 결국 가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일본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힘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절대로 아닙니다. 찔긴 자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아, 끈질긴 사람. 끈질긴 사람. 우리 경상도 사투리는 찔기다 그러는데 그렇죠. 끈질긴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한 가지 주제를 70년 동안 한 사람이 많지 않거든. 20대 때부터 해서 90대까지 한다는 건 일본에는 뭐 정말 많습니다. 일본의 섬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양심 있는 활동가들. 일본을 뭐 또 이렇게 말하면 친일파라 그러다가 그게 아니라 내가 본 정말 일본 사람은 사람이었어. 일본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일본이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것들을 명확하게 사죄해야 된다. 하야시 에이다이도 그랬고 뭐 김광렬 스님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일을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한 20만 명 돼요. 그 20만 명 때문에 그 섬이 가라앉지 않는다. 뭐 좀 과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활동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조금 뭐 역설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보통 평균 이 활동 영역이 60년, 70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20대부터 대부분 다 80대 뭐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죠. 그러니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그 잊혀졌으면 하는 이야기고 자꾸 사람들 눈에 안 보였으면 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이제 우리 작가님께서는 전시를 하시니까 얼마나 미울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말이죠. 그래도 뭐 제 숙명이고 제가 오랫동안 그 얘기는 저는 이제 뭐 역사 이야기를 한다기보단 큰 주제는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이제 역사가 지우고 싶은 또 권력이 뭐 어떤 없애버리고 싶은 뭐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소심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상처에 취약해요. 성격도 되게 소심하고. 근데 이제 카메라를 들면 절대갑이 돼서 두려운 것도 무서운 것도 없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이제 많이 받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나쁜 소리 같은 걸 많이 듣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오히려 그분들이 저한테 큰 길을 제시했어요. 뭐 예를 들어 빌린 박 씨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는 한국에서 뭐 이런 이야기하면 통성명 바뀔 때 어디 뭐 성씨가 어디냐 묻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경주이가로 이렇게 하는데 그 제가 아는 그 혼혈인 형님은 자기는 빌린 박 씨다는 거예요. 엄마 성을 빌려왔다고. 그 안에 그 한국인의 정체성, 미군의 성폭행 때문에 그 형이 태어났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런 안에 그 안에 말도 속뜻 내가 엄마 성을 빌려와서 빌린 박 씨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얼마나 자기 내면하고 부딪혔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혔었던 그런 뭐 상처들이 많았었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결국 이미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은 어떤 감정이 잠시 열려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7년 정도 만났는데 어느 기자가 이재갑 씨가 어떤 씁니까 물으니까 아, 좋아는 하는데 사랑은 안 한대. 왜요? 왜 그랬을까? 7년을 만났는데. 그래서 내가 형님 그건 뭔 소리요? 그러니까 아, 좋아는 하는데 사랑은 안 한다고. 왜요? 그러니까 니는 한국 사람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순간 놀랐어요. 그럼 형은 뭐예요? 나는 혼혈인이다. 이러는 거야 또. 그때는 또 정체성이 명확해. 평상시에는 막 혼혈을 그러면 되게 화를 내는데 그 말은 그 안에 속뜻이 뭐냐 하면 그 아픈 상처라고 하는 것을 바깥으로 드러낼 수는 없지만 상황이 만들어지면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알고 나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기더라고. 하고 싶은 일도 물론 있었지만
그 형님들을 만나면서 해야 될 일,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그런 것처럼 이 군함도 문제가 사실은 저는 군함도가 뭐 이 사람들은 나가사키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대한민국 땅이 다 군함도예요. 왜? 상처가 있고 강제동원이 있고 심지어 봉무동 앞에만 가도 네. 거기도 옛날에 그 비행장이었었습니다. 그럼 그 굴을 누가 팠겠냐고. 그 물론 탄을 숨기고 뭐 임시 그 대피소지만 네. 거기 기역자 행태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똑같이 조선 사람들이 팠을 거니까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철도 레일만 예, 보도 철도 레일. 와, 그때 예, 그래서 저는 네. 그 반면에 이제 그래서 저는 이런 말 그래서 아마 배운 게 그런 건데 저는 일본 가면 기차를 잘 안 탄다고요. 왜냐하면 경상 코발트 강산 있죠. 네. 시골 항쟁과 관련해서 뭐 작업했지만 경상 코발트 강산을 제가 7년 작업했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기억이라는 그 책도 내고 작업도 같이 했는데 거기를 처음 갔을 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 지금도 이렇게 탄강은 이렇게 관리하지 물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구멍난 장화를 싣고 들어가서 뭘 이렇게 밟았어요. 그 나는 그게 그냥 그러니까 저기 뭐지 통나무인 줄 알았어요. 나무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나올 때 보니까 이게 사람 데트부였었어요. 그래서 무척 놀랐는데 내가 일본에 이제 그 제일조선인 관련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 어르신한테 물었죠. 문헌상에서는 그 백에서 한 150만 명이 일본에 끌려왔다 혹은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막 웃으시더라고. 네. 그래서 나보고 하카타역에서 우리 오리역까지 올 때 뭐 타고 왔냐 물어. 기차 타고 왔죠. 그러니까 그 기차 레일 중간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침묵 그 레일이 있잖아요. 철도 침묵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침묵 하나가 조선인 한 명이다 이러는 거야. 와,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 그러면 내가 나는 그 밟았던 뭉클했던 그 통나무인지라고 밟았던 그게 뭉클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지금 섬찟해. 지금 생각해도. 근데 그 레일 하나가 조선인 한 명이면 내가 기차를 타고 계속 그걸 밟고 지나가는 듯한 뭐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기차가 빠르죠. 근데 잘 안 타요.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래서 그 말 안에 철도 침묵 하나가 조선인 한 명이다. 이 말은 그만큼 일본이 철도가 얼마나 잘 돼 있는 나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이 끌려갔다라는 말을 이제 어떤 산술적으로 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그 어떤 이런 책 출판과 관련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왜? 그럼 분명히 세워본데 일본 사람은 철도 침묵을 다 세워서 그러면 실제로 요거밖에 안 왔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 우리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 메타포를 이해를 못하네. 그걸 이해 못하네. 그렇게 표현해서 내가 아니 왜 그걸 제목으로 하면 안 되냐니까 네. 그렇게 말하면 정말 이렇게 무닥적 감수성이 대단히 떨어지네요. 안타깝네. 이제 이게 내가 웃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그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사실 저는 절망의 장소지만 늘 희망을 말하고 싶고 또 실제로 그렇고 네. 우리가 그 무엇을 잊어버린다는 건요 누구한테 잊혀진다는 건 되게 서글픈 거거든. 그 사람한테 더더구나 내가 받은 상처를 남한테 아프다 소리도 못할 정도면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누가 포용을 해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시골 항쟁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작업들이 다 나는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나마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지만 그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어떤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네. 저는 그래서 예술적인 작업보다는 사진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과 어떤 이런 기록과 기억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 자기 방식으로 제안도 해야 되고 제시도 해야 되고 늘 그렇지만 이제 두려운 건 내가 언제 이것을 어떻게 그만둘 줄 모르지만 이 창작 활동을 하는 이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는 내가 그걸 계속 해야 되니까 네.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명분을 잃어버릴 때 지금은 그나마 네. 할 이유라도 있고 네. 또 해야만 되는 어떤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있지만 어느 순간 이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겠죠. 아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작업이 뭐 이제 그런 건데 저는 전시를 하는 게 저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만 전시를 3번 개인전을 네. 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면서도. 엄청나네요. 그게 이제 네. 새로운 작업을 한 게 아니고 네. 기존에 있는 30년 동안 해왔던 작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뭔가 기획을 해도 만들어지고 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이 전시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두려워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전시를 하면 뭐 행복하고 이런데 그게 아니고 점점점 두렵기 때문에 전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시간이 이제 점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소진되거나 어떤 고갈이 되면 자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보완이나 보충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뭐 누구처럼 휴전 연령이 있던가 이런데 우리는 자전거잖아요, 자전거.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밟는 만큼 가는 그렇죠. 거니까. 네. 서면 다 멈춰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전시를 통해서 자극도 받고 충격도 받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부족한 게 많이 보여요. 네. 완벽하다는 건 아마 저는 2000년대 이후부터 그러진 않으니까. 완벽한 전시라는 게 없어요. 네.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보여줄 만큼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반응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파열음도 나고 좀 부족함도 보이고 내가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10월 항쟁 관련된 전시전도 하셨었는데 저는 이제 법률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시구나. 예, 제가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흔히 말해서 뭐 골로 간다 이런 농담을 많이 하지만 사실 그 골로 간다라는 말의 어원이 굉장히 참혹한 역사를 담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에 집중적으로 학살 피해자가 있었던 어떤 역사적 배경. 10월 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 전후 직후에 국민보도혁명 사건 때 많은 사람들이 가창골에서 그렇죠. 경상 코발트 광산에서 이제 학살을 당하시고 이제 저는 그걸 뭐 기회될 때마다 이제 방송에서 뭐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소송을 통해서 유족들 국가 배상 청구나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게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뭔가 역사의 화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한계점을 자꾸 발견했던 게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게 있답니다. 골로 간다는 말의 어원을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제 감성적인 느낌에는 야, 이게 벽에다가 내가 그냥 소리 지르는 것 같다. 그런 절망감이랄까 무기력함이 있었거든요. 똑같죠.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하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 있어요. 드러내는 건가요? 환부를? 그거를 커밍아웃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누구였다. 나는 원법 피폭자였다. 직접 내 상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그 어떤 파열음이 있지만 굉장히 빨리 대신에 치료가 돼요. 단 조건이 견뎌야 됩니다. 분명히 어깨에 굉장히 많은 그동안 내가 생각도 못한 예상도 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최영희 회장님 10월 항쟁 최영희 회장님하고 23년 전에 했던 약속을 난 늘 가슴속에 있었어요. 근데 전시 오픈하는 날 내가 이제 큰 절을 하고 이제 이걸 10월 항쟁 전시를 도나의 집이라고 하는 그 미혼모를 돕는 사회적 기업인데 거기서 하면서 절을 하고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회장님 툭 나서 한 분 한 분 7분이 오셔서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근데 최영희 회장님이 탁 첫 마디가 이재업 선생 23년 만에 약속 기억하시네요. 그런 거예요. 와, 나는 그때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재작년 2년 전이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최영희 회장님이 물론 직접 쓰신 건 아닌데 아마 그 10월 항쟁 위령절 지낸다고 그 이렇게 엽서에 뭘 하나 보내셨어요. 근데 이 최영 회장 그 회장님이 그러니까 이게 몸에 불편하셔갖고 이제 반을 못 쓰셨거든. 근데 그거를 성경책을 3번인가를 이렇게 왼쪽으로 필사해서 그나마 왼손으로 글을 쓰세요. 지금은. 지금 글쓴 보면 삐뚤삐뚤한데도 그래도 그거 뭐 정감이 가고 정말 감동적인 글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엽서를 딱 보냈으니까 물론 그때는 뭐 깨끗한 글씨였지만 그걸 딱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바로 무조건 참여하러 갔죠. 작년에 이제 위령절 지내고 나서 그때 나오면서 회장님 이번에 꼭 내가 합니다. 내년에는 뭐 전시라는 표현은 말씀 못 드리겠고 하여튼 무슨 자료전이든 뭔가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10월 항쟁에 대한 거를 대구의 사람이 나도 잘 모른다. 오죽하면 내가 이런 10년 이상 작업을 했는 나도 잘 모르는데 대구 사람은 더 할 거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큰 욕심 내지 말고 시민이 중심이 되어서 하여튼 이런 10월 항쟁이 있었다라는 것만 좀 알리자. 근데 그것이 이제 사진만 아니라 음악, 미용, 뭐 힙합 등등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하자.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일단 그렇게 작게라도 시작하자. 근데 문제는 공간이 없는 게 공간이. 10월 항쟁을 전시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대구에 있을까요? 내가 봐서.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그 도나의 집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 공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는 오래전부터 그 10월 항쟁의 재영 회장님을 도왔던 분들인데 그 대표님들이 이제 그 전시 공간이 있어서 내가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 끝내자마자 망설임 하나도 없이 당연히 좋다고. 그래서 이제 전시를 막 긴박하게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진 자료는 없고 그때는 이제 유해 발굴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작업한 게 생겼나. 일단 그걸 통해서 회장님 얼굴하고 몇 분 있었어요. 네. 그런 것은 자료전이다라고 생각하고 자료전. 기록전 뭐 자료전 아니면 기억을 위한 어떤 뭐 이런 걸로 해서 하게 됐는데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돈 기금도 모이고. 네. 그래서 판이 점점 커지고 그래서 10월이 동백예가라고 하는 뭐 우장 선생님 노래도 막 만들고 이렇게 해서 더 규모가 커졌어요. 얼마 전에 이제 전시를 마무리하면서 제목도 오픈식은 했죠. 반쯤 닿는 폐막식이었어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직 전시가 끝나지도 않았고 이제 시작도 하지 않았죠. 근데 벌써 폐막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반쯤 닿는 폐막식을 아직 덜 닫았단 말이에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고 적어도 아마 이제 1월에 정식으로 발족할 겁니다. 시민 뭐 합창단은 발족을 했고 또 이게 이제 시민 중심이 돼야 되고 당연히 유족은 중심에 있는 거고 네. 시민들이 모여서 이제 이분들이 자꾸 연세가 많으시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사실 이걸 또 누군가 이어줘야 되잖아. 제일 좋은 건 자제분들이 하면 제일 좋은데 어쨌든 자제분을 포함한 유족분 포함한 이런 시민들이 함께해서 대구 10월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주 4.3 있었다라고 하는 현기영 선생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역사를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구의 자랑스러움인데 10월 항쟁은 그 당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민족주의자지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민족주의자 분들이지 이쪽 반대편 쪽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대구 경북이 물론 좌우가 같이 있었어요. 다른 그렇죠. 지역하고 특히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어떤 오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분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이 상처가 아물지 않는 상태에서 70몇 년을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내가 경상 코발트 강산 처음 할 때 그게 2001년인가 2002년부터 했는데 그때도 작업했었어요. 그래서 7년 작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져 왔는데 그 아마 내 무게가 굉장히 했던가 봐 나는. 그래서 이제 그 10월 항쟁에 대한 이 작업도 결국은 이제 반쯤 닿는 폐막식처럼 아직 시작도 이제 겨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네. 자료가 모이면서 이제 우리한테 10월은 또 대구 사람한테 10월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좀 하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젊은 친구들이 좀 더 많이 나서고 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움직여야 되는데 안타깝죠. 그런 부분. 경상 코발트 강산 말이죠. 무슨 뭐 귀신 체험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건 참 화가 나 그런 거는. 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망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 그렇게 되면. 네. 저는 그 뭐 이런 방송 이런 표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이제 혼백들도 있고 반드시 저는 촬영하고 나면 애도 갖추고 인사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나옵니다. 그래야지 또 더 다음 이 작업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작업은 어쨌든 계속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더욱 궁금해지는 게 이제 작가님이 작업을 하시고 싶으신 뭔가 원대한 어떤 계획이랄까 이제 작가님이 손대고 싶은 어떤 또 다른 어떤 역사의 아픔이 있을까 이게 또 궁금해지네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 저는 상처를 안 받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알게 모르게 내가 내한테 지쳤던 게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니는 곳은 대부분 다 이렇게 학살이 일어났던 곳이나 아니면 분쟁이 있었거나 뭐 어떤 관계동 이런 굉장히 험악한 곳이 땅속이나 뭐 이런 데니까. 근데 지금 제가 작업실이 이제 그 창녕 우포라고 옮겼는데 거기는 네.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잖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극과 그게 통하는가 봐요. 그래서 치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요번에 이 작업이 좀 끝나고 나면 또 한 2, 3년 동안은 뭘 해야 되냐 하면 물론 일본 그런 작업도 하고 뭐 이런 당연히 하는데 한편으로는 오래전부터 원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그 작업이 이제 그 기형도 시라고 네. 기형도 시인 알죠? 예. 기형도 시인의 그 시를 읽어보면 예. 그분 시는 하여튼 이렇게 면도칼 같아. 그러니까 금방 지나가면 피가 안 나요. 예. 글을 읽어보면. 근데 싹 돌아서고 한 2, 3분 있으면 뭐가 아파. 그러고 보면 피가 스물스물 나와. 그런 것처럼 기형도 시인처럼 우리 대구 도시가 이런 위성도시 주로 이제 내가 강의를 뭐 평산에서 하고
외관에서 하고 뭐 이러니까 그게 밤만 되면 정말 위성도시인데 이게 왜 그 학교 주변에 이렇게 건물들이 신도시들이 생기니까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밤에 되면 밑에는 주차장이고 위에는 있으니까 이게 멀리서 보면 불이 꺼졌다 켜졌다 왜 고양이가 지나가면 불이 켜지고 바람이 세게 불면 센서가 작동해서 불이 켜지고 또 꺼지고 이러니까 멀리서 보면 기형적인 도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그동안 작업은 이념과 생각과 사상과 이런 게 반반이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중간자 입장을 작업을 했어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역사적인 문제니까 함부로 이렇게 손을 대서도 안 되고 네. 그 범위가 이렇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적 개인적인 작업이니까 뭐 속된 말로는 그냥 꼴리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이제 내 감정을 좀 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은데 그 작업과 동시에 저는 이제 마지막 전시가 저는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행복하다고 스스로 느끼는데 네. 그게 뭐냐 하면 셀프 작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를 찍는 게 아니고 네. 만약에 변호사님이 오늘 방송이 너무 좋았어. 예를 들어서 하나 찍어줬어. 그러면 수첩에 들어있다가 어느 누군가가 이 작업을 기억하는 사람 있으면 사진 보내주이소라고 페이스북이나 뭐 올리면 그 사진이 정말 이 사람은 기억할 만한 사람이다. 이러면 보내주면 그 사진이 수십 장 수백 장이 되면 그게 이제 내가 마지막 해야 될 전시니까 나의 전시이기도 하지만 내가 죽음 이후에 왜냐하면 제가 다니는 곳이 나 그런 쪽이니까 죽음하고 늘 가까이 있는가 봐요. 네. 그런 것도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늘 조심은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 기형도시 시리즈와 이런 셀프 작업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더 하면 자연적으로 마지막 작업은 풍성해지겠죠. 그 내가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이런 말을 늘 하는 이유는 그 지금 이제 30년 제가 83학번이니까 30년 조금 넘었단 말이에요. 핵수로는 40년이 되지만 실제로 91년부터 전시니까 실제로 따지면 10년은 그냥 단검질이고 90년대부터 작업을 했다 그러면 한 30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두렵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았어요. 사진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하지만 사진적으로는 뭐 굉장히 많은 작업도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근데 이제 그런 작업을 하면서 늘 내가 한 가지 풀지 못한 숙제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어떤 현실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걸 내가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두려움을 맞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일하게 사진으로서만 내가 그걸 거쳐나가야 되는데 이런 말할 기회가 잘 없고 사실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으니까 할 일이 잘 없죠. 근데 오늘 우연찮게 이런 이제 그 내용을 질문해 주시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늘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이야, 이게 오늘 방송 말이죠. 천 대표가 이거 특별 편성을 해가지고 풀로 담았어야 되는데 이야기 담아내기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벌써 2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냥 한 사람이 시민으로서 벌써 이제 이 전시가 대구에서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약간 위로를 받습니다. 그동안 너무 속상했거든요, 사실. 이걸 잊혀짐을 강요당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너 이제 앞으로 분노하지 마. 그냥 잊어져. 이제 그건 옛날 일이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면 있어가지고 과거 일을 자꾸 끄집어내는 건 너 그거 안 좋아. 덮어. 이제 까먹어라. 이제 다 배상 끝났어. 뭐 이런 생각을 자꾸 강요받는 것 같아서 굉장히 서운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대통령 잘한다고 또 그러니까 속상했어요 사실. 근데 속상하죠. 이제 그 대구에서 그래도 이걸 잊혀지면 안 된다. 남겨야 한다. 더 상기시켜야 한다라는 이제 반대의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이 너무 반갑고 좀 위로가 됩니다. 뭐 반대도 있지만 어쨌든 다양성으로 저는 생각하고 해줬으면 정말 고맙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 사실만 있고 진실만 있고 뭐 옳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다양성.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의견 저 사람의 의견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혁신이 되든 혁신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창의적인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죠. 그래요. 하여튼 작가님의 활동과 전시의 모든 것을 응원하면서 오늘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